2020년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이제 한 주를 시작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담이 있는 한 주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주의하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하방 경직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뚫어내기에도 개인 수급만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결론적으로 지수 자체는 조금 이제 찌글찌글한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모멘텀 어, 분석에 좀 집중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 미증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극적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다우, 나스닥, S&P 500 그렇죠?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했다가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그러니까 다우존스 지수는 21평선 살짝 아래, 그렇죠? 나스닥 지수는 21평선 위에서 반등, S&P 500은 21평선에 걸쳐 있는, 그렇죠? 21이평선은 이제 한 달간의 평균선입니다, 그죠? 이 한 달간의 평균선은 보통 이제 생명선이라고도 하고 중기 이평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 지수가 약간 기로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방향성이 어디로 잡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상승 추세로 갈지 아니면 반등의 흐름이 꺾일지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번 주 후반 정도에는 미국 증시의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국 증시에는 좋은 지표, 나쁜 지표 뭐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5월 5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73.7이에요. 그러니까 73.7이라는 수치는 엄청 부진한 수치인 건 맞아요. 하지만 전월치 그리고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미국 GDP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입니다. 그래서 소비가 한 70%를 차지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소비자 태도 지수는 뭐예요? 소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지수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소비 개선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부양책과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비 개선 기대감이 부각된 거고, 지금 미국에서도 이 보복 소비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나 때문에 돈을 못 써서 코로나가 완화될 때 돈을 한 번에 쓰니까 소비 재주가 좋아진다. 이게 보복 소비인데 실제로 이 보복 소비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소비 재주가 좀 올라온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중국을 보시면 중국 소매 판매 지표를 볼 때 보복 소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보복 소비에 대한 기대감을 그렇게 크게 갖기는 어렵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미증시를 보는 가장 큰 관점은 뭡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죠. 저는 이게 처음에는 이제 너무 크게 확산되진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봤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좀 경계해야 되는 이슈기는 해요. 그래서 미중 관계 악화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중국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차단하겠다 뭐 이렇게 나서고 있고 중국은 애플과 퀄컴에 이제 보복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미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릴 수 있다라는 경고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올해 말에 미국 재선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대선이.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를 이제 중국 쪽으로 계속해서 몰면서 미국 내부에서 갈등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국가 간의 대결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보수층이 좀 결집할 수는 있잖아요.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내가 재선에 유리하다라고 전략을 세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런 전략들이 먹혀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계속 중국과 분쟁을 하려고 할 테고 그렇지 않다면 타협을 하려고 할 테고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미국의 대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를 잘 보시면서 이제 시장을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 보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전고점이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전고점이에요. 그죠? 여기가 이제 690에서 700선인데 지금 여기에 저항이 꽤 강력하단 말이에요. 개인의 수급만으로 여기를 뚫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기관과 외국인은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담인데 지금 주식 예탁금 그러니까 주식을 사려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여전히 40조 원 이상입니다. 예년 대비 높아요.
최근에 개인 투자자만 사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여전히 주식을 살 수 있는 대기 자금이 40조 이상이에요. 이 말은 뭐죠? 시장이 하락하면 저가 매수를 하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하단을 받쳐줄 수는 있죠. 시장이 갑자기 크게 깨지지 않는 한, 시장이 크게 깨지지 않는 한 시장을 받쳐줄 수는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코스닥이 갑자기 한 600, 한 60에서 650이 한 번에 확 깬다. 그럼 그때 저가 매수 들어가기가 좀 찝찝할 수 있죠. 근데 지금처럼 살짝살짝 밀리면 계속 저가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어때요? 밑꼬리가 계속 달리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런 저가 매수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시장의 하단은 견고할 수 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상단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빠르게 뚫어내기라고 보기도 어때요? 쉽진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종목별 대응이 중요한데 제약바이오주, 제약바이오주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금요일 저녁 7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이제 그 이데일리 TV 종목 상담 119에서 종목 상담해드리고 또 마지막에 관심주도 드리거든요.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셀트리온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송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번 주 일정을 보면 미국의 FMC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FMC 회의 예정돼 있죠. FMC 회의가 아니죠. 네, FMC 회의 의사록 공개가 예정돼 있습니다.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져 있는지. 근데 지금 파월 의장이 보시면은 마이너스 금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 추가적인 부양책을 썼으면 좋겠는데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실망감을 드러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계감 일단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중국 양회입니다. 전인대와 정협 두 가지를 합쳐서 양회라고 하는데 이번 주 후반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 변화나 추가 부양책 발표 이런 기대감이 있고 양회 관련해서는 일단 자동차주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소비 부양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또 중국에서 전기차 충전소 확대 방안 이런 것들 꾸준히 밝혔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가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흐름들 주목하셔서 이번 주 시장도 좀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달려나가도록 할 테고요. 제가 카톡방을 연 거 알고 계시죠? 네, 카톡방 링크로 들어오셔서 또 여러가지 제가 정보들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정보 공유하시고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